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뭐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아이다. 뛰어난 애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이 도대체 수학적으로 뛰어난지. 이제 학원에서는 아마도 특정 부분이나 특정 단원에서 이제 잘하는 부분이 두드러져서 수학 관련된 시험 봤을 때 네. 못해도 웬만하면 잘한다고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수다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몇 년 전부터 복고 열풍이 불고 있죠. 패션도 그렇고 또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장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즐겨 찾는 놀이터에도 복고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우레탄 바닥에 밀려서 그 자취를 감췄던 모래놀이터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모래놀이터가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그거를 우레탄 바닥이 대신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 3년간 서울에서만 70곳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모래놀이터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한번 놀고 오면은 모래가 한 바가지라 너무 힘들지만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떨어지거나 다쳤을 때 우레탄 바닥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놀 때도 두꺼바 집도 놀 수 있고 글씨도 쓸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소꿉놀이 할 때 모래가 밥이잖아요. 그래서 뭐 소꿉놀이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흙이라는 단원이 초등학교 한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촉감도 그렇고 물을 적셨을 때 변화도 그렇고 네. 굉장히 좋은 학습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참 좋죠. 아, 그 얘기 또 들으니까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쵸. 저는 뭐 거의 뭐 놀이터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애들이 그 동전도 많이 떨어뜨려요. 그렇죠. 그리고 막 파헤치다 보면은 뭐가 얻는 게 있어. 땅을 파면 돈이 나와. 그리고 그때 그 예쁜 짝꿍하고 뭐 제가 그 같이 그 뭐 미끄럼틀도 타고 뭐 그네도 밀어주고 시소도 타면서 굉장히 그 행복해하던 제 친구를 멀리서 지켜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냥 남자애들끼리 딱지치기 하고 놀았거든요. 안타깝네요. 지금도 의상 보세요. 거의 뭐 당구장 가는 분위기잖아요. 늘 좋았던 추억이 있던 곳입니다. 저는 제 딸 데리고 철봉 밑에 들어가서 철봉하면서 모래를 팠거든요. 네. 거기는 진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 찾는 그 기쁨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한 6학년 될 때까지 굉장히 두뇌 발달이 빨리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적기에 그러니까 3살 때 발달하는 부분과 4학년, 1학년, 6학년 때 발달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걸 적기 교육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맞춰서 그 자극을 주는 것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학년인 경우에는 눈과 손을 쓰는 시지각 협응, 즉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뇌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업 체험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면 아이들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정말 그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서 하다 보면 수학적 감각도 키울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부모님과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수다학. 과연 오늘은 어떤 고민이 찾아와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수다학이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 거제시. 의젓하게 앉아서 집중 중인 이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와, 지금 신문을 보고 있는 건가요? 밑줄까지 쳐가면서.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저 나이 때 뭐 사실 일반 책도 잘 안 읽을 텐데. 그러게요. 똘망똘망 귀여운 초등학교 4학년 조의겸 양. 반가워요. 의겸이 평소에도 이렇게 신문 같은 거 좋아해? 네, 평소에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책 읽고 그림 그리고 신문 보는 것을 좋아해요. 바라보기만 해도 엄마 미소 지어지는 의겸인데요. 엄마는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으셨을까요? 제가 기회가 있어 이제 어떤 수학 학원에서 겸이를 이제 뭐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뭐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아이다. 이제 그렇게 결과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옆에서 본 바로는 절대 수학적으로 뛰어난
애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이 도대체 수학적으로 뛰어난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수학적으로 뛰어난 아이라면 뭐 정말로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난 통지표에도 고스란히 드러난 의겸이의 뛰어난 수학 성적. 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 푸는 걸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의겸이의 비상한 수학 감각을 한눈에 알아본다는데요. 하지만 엄마 눈에는 도통 그 실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원에서는 이제 수학 관련된 시험 봤을 때 네. 못해도 웬만하면 잘한다고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통지표가 전부 다 동그라미 2개가 돼 있네요. 잘한다는 거잖아요. 예, 학교는 이제 기본만 잘 잡히면 저렇게 동그라미 2개 잘 받을 수 있어서 기본은 다 잘 잡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요즘에 풀고 있는 이제 학습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뭐 잘 풀고 있고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연산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뭐 연산 부분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심화 문제지를 풀게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 매일 풀리는 건 아니고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면 나타나는 의겸이의 실수. 이게 바로 엄마가 의겸이의 실력을 의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도 일단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너무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아이와 상의하시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의겸이는 수학적 감각이 뛰어난 걸까요? 관찰 카메라를 통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표정이 밝네요. 그러게요. 엄마가 바로 따라 들어오셔서 뭔가를 지금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는 뭘 하려는 걸까요? 이거 스케줄 보고 강의 듣고 아마 강의 듣는 거 한 번 듣는 거 있을 건데 그거 듣고 그렇게 해. 그걸 하고 나서 동그라미 하고 알았지? 그거는 이제 겸이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위해서 뭐 겸이가 이제 매일 학습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겸이랑 상의를 해서 오늘 해야 할 과목을 뭐 했냐 안 했냐 체크해야 할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함이 없다면 저대로 쭉 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한 가지 더 자기주도 학습의 팁을 드리자면 기초 문제집을 푼다던가 연산 문제집을 푼다던가 교과서 풀기 또는 이제 개념책 읽기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원하는 것을 골라서 한 40분 정도를 계획을 짜서 쭉 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짠 계획표는 사실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엄마가 계획표 짤 때 함께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계획표는 짠 다음에 반드시 점검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차차 스스로 짤 수 있는 실력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목별로 균형이 잘 맞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공부를 시작한 의겸이 신문 보던 때와 같이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공부하는 자세도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고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눈빛이 집중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터져나오는 하품. 뭔가 잘 풀리지 않나 본데요. 뭐 좀 막히는 문제가 나타난 것 같아요. 느낌이. 갑자기 심각해졌죠? 그렇죠. 무슨 일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의겸아, 어려운 문제 만난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어려워? 여기에는 여기 이거 2개를 더하면 이게 나오는데 이 2개를 왜 더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여기를 어떻게 이걸 계산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별표를 쳤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거 2개가 나오면 이게 나오니까 여기 들어갈 수는 이거하고 이거를 빼면 나오는데 이거는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별표를 쳤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앞에 문제와 뒤에 문제가 거의 같은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연상 공부를 끝내고 의겸이가 꺼내든 것은 동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는 하교 후 약 30분 정도 집에서 시청하고 있는데요. 현재 배우는 단어는 각도와 삼각형. 학교보다 약간 빠른 예습 정도의 진도입니다. 수학 감각이 뛰어나라는 칭찬을 들은 후부터 더욱 어려운 것도 묵묵히 해내는 습관이 생겼다는 의겸이. 예습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없는데 시간이 걸리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도 연산 문제를 풀 때랑 저렇게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랑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세 자체도. 매일 이렇게 스스로 공부 시간과 양을 체크하며 공부하는 의겸이.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조금 벅찰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원이나 개인 지도를 받을 생각은 없는 걸까요? 학원을 전에 이제 다니긴 했는데 애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에는 아프기도 하고 뭐 이제 갔다 와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집에서 하면 엄마도 있고 뭐 집이니까 더 잘 풀리는 것 같은데 학원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어색해서 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수학 공부가 끝나고 채점하는 시간. 오늘도 역시 약간의 실수를 제외하면 성적은 좋은 편인데요. 이렇게 의겸이 공부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엄마는 공부에 관해선 어떤 결정을 하던 간에 항상 의겸이와 상의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채점이 끝나고 그거 한번. 그게 뭘까요, 그게? 표정이 너무 웃긴데요. 이제 심화 문제를 풀고 있긴 한데 지금 분량이 이제 적으니까 조금씩 늘려가면서 풀어보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둘이 상의를 해봤습니다. 심화 문제. 페이지 수 늘려서 한번 해보자. 겸이는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어려우면은 또 답안지 보면서 엄마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되니까. 한번 해볼까? 할 수 있겠네. 자, 일단 뭐 녹화 중이니까 싫다 소리 못하고 그냥 기분 좋게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머님께서 저런 걸 다 또 상의를 하면서 하시네요. 네. 그냥 몇 장 풀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몇 장 풀었으면 좋겠니? 의겸이가 이렇게 타이르면 잘 따라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네. 차분히 잘하고 있지만 유독 다른 사람 눈에만 보이는 의겸이의 수학 재능. 정말 잘하는 것이라면 적극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 의심만 든다는 엄마. 의겸이의 진짜 실력과 맞춤 수학 공부법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아주 차분해 보이는 초등학교 4학년 의겸이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학원에서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안심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좀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연산 문제에서 좀 실수가 많았던 걸로 봐서는 정확한 실력 저희가 좀 한번 판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눈에 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아마도 특정 부분이나 특정 단원에서 이제 잘한 부분이 두드러져서 네. 이렇게 잘했다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연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게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틀렸던 것을 봤더니 이렇게 4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 그 연령대인데도 틀려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보충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찝을 필요가 있어요. 그 실수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게 처음에는 실수지만 이 실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기 실력이 되거든요. 아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기초하고 기본을 잘 잡아줘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어머니께서 심화 문제를 이제 자연스럽게 의겸이가 원할 경우에만 권한다고 하셨는데 권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네. 해볼까 눈빛 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심한 문제를 권하시기보다는 기초 기본부터 하고 가시고 이제 맞춤형 방법을 저희와 함께 찾아서 이렇게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우리 의겸이가 네. 의겸이가 아니죠. 어머님 스타일로 우리 겸이가 우리 겸이가 지금 연산 곱셈을 힘들어하잖아요. 네. 사실 저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군대 또 연예계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그렇죠. 잘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네요. 더 필요한 게 어디냐? 또 연산 문제 풀 때 이 줄 맞춤이 굉장히 중요해요. 칸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자릿수를 자꾸 틀려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을 못 맞추니까는 자꾸 실수로 문제도 많이 틀렸거든요. 그때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연예계 와가지고 줄을 잘못 써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어린 네. 나이에 줄을 바로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이야. 독서를 많이 해서 그런지 문제를 자기가 틀린 부분, 그다음에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때 그걸 너무 잘 네, 알겠어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고요. 또 수학에 대한 거부 반응이 덜하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잘 관계를 유지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곱셈에도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분수의 계산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분수의 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에서도 대분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문제에서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나누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연 대분수와 가분수 사이의 관계를 잘 아는지, 그리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사실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틀린 부분을 알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쌓인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학원이 아닐지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과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네. 아니면 친구와의 어떤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실수고 어디까지가 실력인지 저희가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의겸이의 상태를 저희가 또 검사를 진행을 해봤잖아요, 선생님. 궁금합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겸이의 인지 능력은 한 평균 상 정도 되는데요. 근데 언어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거는 네. 의겸이가 책을 많이 읽는 걸로 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언어성하고 동작성의 차이가 2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유심히 관찰할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언어성은 굉장히 좋은데 동작성이 떨어지면 한쪽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한쪽은 보통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아이는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평가가 나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부분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아이들, 특히 실내 활동을 많이 하는 도시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언어성은 높은데 손과 눈으로 하는 동작성에서는 약간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의견뿐만 아니라 이게 불균형이 있는 아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만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극을 줘서 그 부분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수학 성취도 평가를 받는데요. 후행은 80점 정도 나오는데 현행은 한 60점 정도거든요. 그래서 후행 중에서도 추론력하고 이해력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에 비해서 역시 계산력이 네. 연산이 약하다 보니까 떨어지고요. 현행도 큰 수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의 이해가 잘 안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의겸이의 수학 실력은 보통에서 좀 잘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에 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산에 있어서도 실력이냐 실수냐 네. 요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눗셈은 개념부터 철저히 지도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비례식이나 분수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수하는 부분은 방법이 없어요. 반복만이 실수를 줄이기 때문에 하루에 20분이라도 네. 꾸준히 반복을 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검사 결과에서도 이제 계산력이 좀 약한 걸로 나왔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역시 그 연산 부분에서 자꾸 반복됐던 실수는 현재 실력일 수도 있으니까 극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부족한 건지 저희가 틀린 문제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연산에서의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전체적인 수학적인 감은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학년 2학기에 나눗셈의 정의라든지 그리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기, 그 다음에 자료의 정리단원에서의 규칙성 찾기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6번 문제와 20번 문제를 봤을 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눗셈에 관련된 부분은 틀린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의 정의, 재수라고 하는 것은 피재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다라고 하는 것을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혼란을 겪게 되고 문제를 잘 틀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문제를 풀 때에 문제를 풀이 과정을 명확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모르는지 아니면 이것을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장을 쓴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논리적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학 평가에서도 보니까 실수를 굉장히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문제를 좀 꼼꼼히 읽고 차분하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네. 굉장한 실수가 많았거든요. 비슷한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폐랑 동전이랑 이제 여러 개 놓고 전체 총 액수가 얼마냐인데 100원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틀리고. 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눗셈 식을 줬고 전체 이렇게 큰 나눗수를 하는 건데 그 나누는 수하고 그 몫을 잘 곱했어요. 근데 나머지를 빼먹었어요. 더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잘 아는데 뭔가를 하나씩을, 두 개도 아니에요. 하나씩을 자꾸 빼먹어서 실수가 반복되니까 이렇게 그걸 보면서도 선생님도 되게 안타까웠을 안타깝죠. 것 같아요. 네. 아예 모르고 틀렸으면 그렇죠. 괜찮은데 네. 쉽게 틀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식도 잘하는데 정말 아쉽게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꼼꼼히 되짚어보고 검산을 하는 연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의 수를 세다가 100원을 빼먹었으니까 이제 돈에 따라서 표를 만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숫자를 쓰면서 하나하나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네. 세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것도 좋고요. 나눗셈 같은 경우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답이 맞는지 실제로 그 답을 가지고 나눠본 다음에 몫과 나머지가 제대로 나오는지 보고 나머지가 안 나오네? 그럼 내가 빼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검산을 제대로 하는 그런 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겸이가 공부할 때 연산 문제를 풀 때와 동영상을 보면서 예습할 때 모습이 굉장히 달랐잖아요.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예습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시켜도 되는지도 또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학원보다는 집에서 엄마랑 같이 공부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니까 이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도형 단원을 예습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는 의겸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에 관련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읽고 언어로 표현하는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습보다는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복습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질문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학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낀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선생님이 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약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적인 의겸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함께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함께 해가는 과정이 있다면 의겸이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성이 좋은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이제 글로 된 거를 읽고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수학 동화책이나 수학 학습 만화를 통해서 개념을 옛걸로 만드는 과정을 통하면 개념 정리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신문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뭐 경제 뉴스든 여러 가지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수학에 대한 흥미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방법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우리 그 겸이를 생각했을 때 아까 전에 좀 실수가 좀 많다. 그리고 아까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체력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이 서서 일하면 되게 좋대요. 우리 직장 내에서도 요즘에 그 서서 일하기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책상 이렇게 올라가는 네, 책상들 많이 올라가고 쓰잖아요. 서서 하면 집중력도 더 좋아지고 또 체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네. 집에서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서서 공부를 했거든요. 어때요? 네, 일주일 만에 예전에는 그 영어가 전혀 안 들렸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 서서 공부한 결과 지금은 다리가 튼튼한 상태에서 안 들려요. 그래도 몸이 모레도 하나 건강해졌어. 좋아졌네요. 하나 얹었습니다. 그래서 의겸이도 공부하다가 네. 좀 이렇게 좀 졸리고 그러면 서서 운동 삼아서 하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리 씨는 방송할 때도 서서 하는 걸로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의자 빼는 걸로 할게요. 집중하실 수 다 같이 있도록. 하시죠. 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네. 의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는 영역과 못하는 영역의 편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를 의겸이는 손쉽게 푸는데 다른 친구들이
모두 쉽게 푸는 걸 이 친구는 실수를 해서 틀리고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강의를 그 강의를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인강 자체는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아이가 정말 제대로 흉내낸다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그런 수준을 맞게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지금 의겸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 살짝 부탁을 해서 필답 문답 노트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정말 못 풀겠고 어려운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거죠. 여기서 막혔고요. 여기가 헷갈리고요. 이게 어렵고요를 글자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또 답으로 글씨로 네.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그거를 읽고 풀고 이야기하고 이 아이의 그 성향에 굉장히 맞거든요. 이 친구는 가서 선생님한테 말해놨으니까 가서 물어봐 해도 그 친구들의 관심을 뚫고 가서 물어보는 그렇죠. 거. 그 그렇죠, 선생님이 어렵죠. 설명하는 순간도 뭐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야 됐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친구는 글을 통해서 주고받으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담임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엄마의 역할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머님이 심화 문제를 좀 시키고 싶은 욕심에 아이와 상의하는 모습도 저희가 잠깐 볼 수 있었는데 이 심화 문제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고요. 또한 앞으로 의겸이의 수학 실력이 진짜 이거 실력이 맞는지 왜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일단 엄마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은요, 관찰자 역할이에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아이의 실력을 평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팁을 한 4가지 드린다면 첫 번째는 얘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여러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얘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얘가 다니는 학원에 가서 또 한번 물어보세요. 학원 선생님도 얘의 장점, 단점을 다른 애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가르치다 어떤 애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두 선생님의 말씀이 일치하면 그게 얘의 실력인 거죠. 세 번째는 기본 문제하고 심화 문제를 풀려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 문제에서는 뭐 잘 푸는데 심화 문제에서 못 푼다. 그럼 거기서도 하나의 얘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개념과 풀이 과정을 그냥 답만 맞춘 걸로 끝내지 말고요. 설명을 시켜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설명이 되거든요. 이 4가지 과정을 하다 보면 이 아이의 객관적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머니가 잘 관찰할 수 있고 그 관찰이 잘 끝나면 솔루션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에서도 실수가 조금 잦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심화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신이 약한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 모르는 부분, 그리고 약한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잡아서 이제 보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문제를 풀게 해요, 우선. 네. 그래서 푼 다음에 틀린 문제를 나오면 얘는 다행인 거는 풀린 문제를 자세히 옆에서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 자세히 설명하면 잘 알아듣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풀게 해보는 거죠. 네. 그런데도 모르면 그때는 이해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모르지 해서 그렇게 틀린 부분을 잘 찾아서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잘했다고 칭찬을 해서 어머니께서 그게 맞는지 본인의 판단이 맞는지 좀 갸우뚱하실 텐데 학원에서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떤 특정 부분에서 다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걸 잘했던지 잘하는 부분이 있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바로 설명했던 것을 영특하게 잘 이해해서 응용해서 풀었던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연산하고 이렇게 잦은 반복적인 실수, 명확한 그 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머니께서 관심을 갖고 잘 잡아주시고 이끈다면 분명히 잘할 겁니다. 네. 의겸이를 위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또 솔루션을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실수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게 실력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연산 기초를 지금부터라도 잘 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의겸이를 위한 많은 솔루션 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정리해보죠. 제 결정적 한방은 한 번 더입니다. 문제를 푼 후에 답과 풀이 과정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과정을 반드시 연습하기 바랍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밖으로입니다. 실내 활동을 많이 하는 의겸이는 언어성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비해서 동작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두뇌 발달을 위해서는 바깥에 나가서 눈과 손을 많이 자극하면 동작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두뇌가 균형이 생겨서 아이의 수학 실력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고민 나누기입니다. 기초가 잘 잡혀있는 의겸이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수학적인 고민을 나눈다면 보다 수학적인 실력이 쑥쑥 성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네,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은요? 네, 제 겸이를 위한 결정적 한방은 네, 바로 이 어린이 신문입니다. 오, 이 신문 직접 또 만드신 거예요? 준비해왔죠. 또 우리 수다학을 위해서 특별히 대단하네요. 준비했는데 그 어린이들이 보는 그 어린이 신문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겸이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찾았어요. 아,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 왜냐면 아까 보니까 그 신문 중에서도 이 정치면 위주로 보더라고요. 저는 기특했는데 그래서. 정치면을 보면 당연히 머리가 아파지게 됩니다. 나라 걱정도 자꾸 하게 되고 신경이 자꾸 딴 데 쓰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수학에서 자꾸 실수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분간은 좀 정치면은 좀 뒤로 하고 세계의 다양한 소식이라던가 네. 공부하는 방법 아니면 또 또래 또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면들 위주로 좀 신문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수학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유, 네, 좋은 방법이네요. 오늘은 연산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초등학교 4학년 의겸이를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 내 아이의 정말 진정한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드렸으니까 의겸이와 어머니가 좀 실천해 보시면서 실력을 다시 또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주승열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들과 평소에 대화 많이 나누시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야, 밥 먹었냐? 학원은 갔다 왔어? 라고 하는 숙제했냐? 네. 진짜 그렇네요. 네, 대화의 어떤 톤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이야기에 대한 반복이 아니라 수학적인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 굉장히 좀 신선한데 그러네요. 제가 잠깐 생각해봤거든요. 혹시 이런 거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끼리 수박을 한 통을 사 먹어야 되는데 네. 우리 가족이 3명이니까 수박을 한 통을 사서 한 달 동안 먹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은 반 통짜리를 여러 번 사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요즘 또 컵에도 팔거든요. 컵에 파는 수박을 그건 사서 비싸서 안 돼요. 더 비싼가요? 비싸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먹는 게 우리 가족한테 도움이 되고 네. 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나? 뭐 이런 거를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거 이런 건가요? 네, 아니 저도 지금 딱 봤는데 우리 이리 삼촌 조끼에는 과연 네모가 몇 개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다양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수학적인 대화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듣게 되는 일기예보 속에 숨어있는 수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요? 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제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날씨 얘기라고 하잖아요. 일기예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루에 한 번씩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 일기예보 속에서 어떻게 해서 수학적인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의 400초 수학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